조지 버나드 쇼의 명언,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상기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이 있어야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점은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돈은 정말로 좋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주는 힘은 그만큼 크며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으로 군림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면 우리는 점차 그 돈에 종속되고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 친구, 건강, 그리고 자존감까지 모두 돈이라는 주인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돈이 아닌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고 이는 우리에게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돈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돈을 종으로 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돈은 좋은 종이지만 나쁜 주인이다라는 이 명언을 바탕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돈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우리를 돕는 좋은 종일 때와 반대로 나쁜 주인으로 우리를 억압할 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돈이 어떻게 좋은 종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돈을 사용했을 때 그 돈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돈은 단순히 부를 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돈이 주인으로 군림할 때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그 돈을 쫓아다니느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공과 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결과로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돈이 나쁜 주인이 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다시 종으로 돌려놓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 속에서 돈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선시하고 그 과정에서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만들지 않고 인생의 도구로 삼았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돈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잘 다루고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돈이 좋은 종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던 김영수 씨는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평생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돈은 나에게 자유를 준다. 그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돈을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언제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그가 일한 이유는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주는 선택의 자유와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결코 돈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자신의 삶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도구일 뿐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조금씩 성공하며 돈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 김영수 씨는 자신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자녀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는 자녀들의 학비를 전액 지원했고 필요할 때는 과외나 학습 자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학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하길 바란다. 김영수 씨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지혜와 배려 덕분에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건 단순히 아버지가 돈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돈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자녀들에게 돈을 쓸 때 그 돈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 씨의 돈 사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안정되자 그 돈을 지역사회에도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작은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수 씨는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기부 활동은 금액의 크기보다도 그 돈이 가져다주는 변화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은 내가 쓰는 만큼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줄 수 있다. 그는 돈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돈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 그 도구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김영수 씨가 어떻게 돈을 종으로 삼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단순한 축적이 아닌 기회의 도구로 활용했을 때 돈은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에게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항상 돈을 주인으로 두지 말자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혹사하지도 않았고 그 돈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돈은 좋은 종일 때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의 삶은 돈이 도구로서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돈이 주인으로 군림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강원도에서 건설업으로 성공한 박진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의 시간이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모두 포기하며 오직 돈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박진호 씨는 젊은 나이에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성공은 겉으로만 화려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한 것들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은 가족이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홀로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는 것은 알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 돈보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정서적 거리를 느꼈고 서로 소통하지 못한 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가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녀들은 그 돈보다 아버지의 존재를 원했습니다. 아내 또한 남편의 부재 속에서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은 성공을 위해 끝없이 일했지만 아내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고 결국 남편과의 관계에 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 씨는 아내가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돈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값비싼 선물들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보내며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물질적 선물이 아닌 그의 마음과 시간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편에게 돈은 충분히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 씨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더욱더 가정과 멀어지게 되었고 아내와 자녀들은 그의 삶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아버지와의 감정적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자녀들은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를 멀리하고 자신들만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아내도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며 남편과의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박진호 씨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분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그의 주인이 되면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시간을 잃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설업에서 성공을 이어갔고 그의 재산은 늘어났지만 그의 삶 속에는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박진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돈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돈이 내 주인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고 말았다. 그는 후회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돈이 주인이 된 순간부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것들을 놓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부유한 삶 속에서 외로움과 후회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부가 무색할 만큼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나쁜 주인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돈을 쫓다 보면 정작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며 그 믿음이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박진호 씨의 이야기는 그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통제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 돈에 지배당하고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박진호 씨는 돈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결과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면 우리는 결국 돈에 휘둘리며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돈을 주인으로 두지 않고 다시 종으로 돌려놓음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돈이 좋은 종으로 기능할 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전라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던 이수정 씨는 오랫동안 가난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고 그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기회조차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수정 씨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자신의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수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워왔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돈이 주인이 되면 너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잃을 것이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긴 이수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과의 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돈의 중요성도 가르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유대감과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수정 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건 맞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서로가 함께 있기에 행복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지혜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분명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은 힘들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수정 씨는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 속에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농장에서 얻은 수익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나눔도 실천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이 가진 작은 농산물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에서 열린 농산물 박람회에 참석하게 된 그녀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키운 농산물을 출품했고 이수정 씨의 농산물은 박람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특산물로 인정받으며 그녀는 대형마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힘겹게 농사짓던 그녀에게 이 기회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그녀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수정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성공이 돈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끈기와 인간관계 덕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공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과의 나눔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성공하게 된 과정을 기억하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농산물 판매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시작했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작은 장학금을 마련해 지역 청소년들을 지원했습니다. 이수정 씨는 성공한 후에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돈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게 놔두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녀의 철학은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종으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그 돈이 자신의 가치관을 흔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너를 돕는 도구가 될 거야. 그러나 그 돈이 너의 주인이 되면 너는 그 돈을 쫓아다니느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거야. 이수정 씨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을 깊이 새기며 돈을 종으로 삼아 사용하려는 삶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했습니다. 이수정 씨의 이야기는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돈은 종으로 활용될 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돈이 주인으로 군림하게 두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지만 돈을 도구로 사용하면 그 돈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수정 씨가 가난 속에서도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종으로 삼아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돈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들려드린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돈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단순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주인으로 군림하게 된다면 그 돈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처럼 돈을 종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 가족과 사회에 기여하는 삶은 돈이 가진 본래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야기에서 박진호 씨가 보여준 것처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삶의 모든 결정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족 사랑, 인간관계, 그리고 자존감까지 돈에 의해 희생될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많은 부를 쌓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정 씨의 이야기는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종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돈은 도구일 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수정 씨는 경제적으로 성공하면서도 돈에 휘둘리지 않았고
그 돈을 자신과 이웃의 삶을 개선하는데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통제함으로써 그 돈이 주는 자유와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 돈에 종속되어 버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돈을 종으로 삼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동시에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돈과 인생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